이사 온 첫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을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어젯밤 우리가 불을 끄지 못했던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아서요. 조용한 시작. 박성호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미 꺼졌지만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이 집으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만큼 마음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죠.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그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김정희는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고 마당은 손질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잡초 사이로 돌계단이 보였고 오래된 우편함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괜히 그 우편함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눈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먼지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닥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성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며 집안을 훑어봅니다. 구조는 단순했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공간은 없어 보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은 했지만 확신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창가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젖히자 마당과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들은 바람이 없어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창문을 닫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였죠. 짐 정리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성호는 박스에 적힌 글씨를 하나씩 읽으며 방을 배정합니다. 이 방은 침실, 저 방은 서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반면 정희는 물건을 꺼내다 말고 멈추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 때문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집안은 어느 정도 사람의 흔적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간은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을 줍니다. 성호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울타리와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안심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이 되고 두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말수는 많지 않습니다. 식기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창밖을 힐끗거리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벽이 식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나무의 마찰음. 성호는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정혜 역시 눈을 감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성호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흰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집 주소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아침 햇살이 마루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불편함은 잠시 가라앉은 듯 보였고 집은 다시 조용한 노후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김정희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한 예민함이라고 말하듯 고개를 저어요. 박성호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을 나섭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마다 우편함을 여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고지나 전단지 정도를 예상했죠.
그러나 손에 잡힌 것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감촉의 봉투였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그의 손동작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커피 잔을 내려놓습니다. 봉투는 단정했고 종이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선택한 것처럼 보였어요. 성호는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냅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웃으려다 말고 다시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습니다. 글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욕설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을 오래 지켜봤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호의 표정을 보고 다가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함께 읽습니다. 문장들은 차분했고 지나치게 정중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사 온 날의 시간, 짐을 옮기던 순서, 밤에 불을 끄지 못했던 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에는 그들 둘뿐입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웁니다. 성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합니다. 그는 장난이거나 마을 사람의 호기심일 거라며 상황을 단순화하려 합니다.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것을 막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펼쳐봅니다. 글씨는 흔들림이 없고 또렷합니다. 노인의 필체도 젊은이의 필체도 아닌 듯 보입니다. 정희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감정을 섞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불안합니다. 마치 사실을 기록하듯 그들의 일상을 나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핍니다. 마당, 울타리, 숲길까지 천천히 둘러봅니다. 누군가 숨어 있을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집도 조용합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성호는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집은 변한 것이 없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커튼을 여는 순간에도 불을 끄는 순간에도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반복되는 시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편지는 더 오지 않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성호는 그 침묵이 사태의 끝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전과 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애썼고 정희에게도 괜한 걱정은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더 가까웠습니다. 김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소리에 점점 민감해집니다. 밤이 되면 발소리처럼 들리는 마루의 삐걱임에 잠에서 깨고 낮에도 커튼을 자주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을 보면서도 누군가 막 떠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다섯째 날 아침, 우편함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호보다 정희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도 바로 열지 못합니다. 종이의 무게가 처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둡니다. 성호는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습니다. 이번 편지는 전보다 길었고 문장은 더 세밀했습니다. 그날 아침 성호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울타리를 점검한 시간, 정희가 커튼을 닫았다가 다시 연 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 그들을 단순히 훔쳐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꾸준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글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놀람도 조롱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적어내려간 기록처럼 보입니다. 성호는 종이를 접으며 주변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 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숲길의 방향, 이웃집 창문의 각도까지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그는 이웃 최노인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일부러 최노인의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최노인은 평소처럼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노인의 반응을 살핍니다. 최노인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성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희는 혼자 집에 남아 창문을 닫다가 문득 시선을 느낍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숲 쪽을 바라보지만 나뭇잎만 흔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워집니다. 저녁이 되어 성호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하루 종일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성호는 아무 말 없이 문단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꼼꼼한 손놀림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선은 우연도 장난도 아니라는 것을요. 반복되는 편지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집에서는 그들의 일상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응이응. 의심의 방향. 편지가 반복되자 박성호의 하루는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집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어느 창문에서 마당이 얼마나 보이는지, 숲길에서 집이 노출되는 각도는 어디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이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하나씩 지워가듯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성호가 창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을수록 그녀는 집안이 더 좁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구조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부엌으로 몸을 옮깁니다. 성호는 결국 이웃에 대한 의심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특히 최노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고 하루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성호는 그의 시선이 늘 이쪽을 향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확신처럼 굳어갑니다.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특정해 의심하는 순간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호의 얼굴에는 이미 긴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아내야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뒤 성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집의 과거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집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캐묻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모호합니다. 오래전 이야기라는 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이야기가 분명해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어야 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집은 점점 사연이 많은 장소로 변해갑니다. 정희는 그럴수록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성호는 집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문과 창문의 잠금 상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합니다. 밤이 되면 마당에 불을 켜두고 작은 소리에도 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긴장은 집 안 전체로 번져갑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변화에서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집은 이제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압박도 함께 안고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남편의 시선마저 감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갑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집을 향한 시선이 정말 외부에서만 오는 것인지에 대해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동안 자신들 역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떠올립니다.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그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집 밖을 향하던 시선이 서서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집은 그 침묵을 고스란히 품은 채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응이응. 또 다른 편지. 그날 아침 우편함에는 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색도 같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나에는 박성호의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김정희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이 편지는 더 이상 우연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성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흔들어 보지도 바로 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 안의 내용이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정혜 역시 자신의 봉투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호는 먼저 봉투를 엽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삶이 정리된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선택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미뤄왔던 것들, 그리고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차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글은 비난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봉투를 엽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가족을 위해 삼켰던 불만, 혼자서 견뎌왔던 외로움이 문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는 그녀가 스스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정희의 손끝이 종이를 쥔 채로 굳어갑니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도 한동안 내려놓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글을 쓴 존재는 단순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는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정희를 바라보지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도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편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호는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편지의 연장처럼 느껴집니다.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상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감시는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희는 밤에 혼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그녀는 문득 이 편지가 누군가의 악이라기보다 오래 쌓인 감정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그 생각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2개의 편지는 그날 이후 집 안 어딘가에 보관됩니다. 찢어버릴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집이 부부에게 건네는 질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응이응. 뿡괴. 박성호는 아침부터 집안을 돌아다니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문고리를 돌려보고 창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잠급니다. 이미 어제 확인했던 것들이지만 그는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집을 지키는 것인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호가 창문에 추가로 걸쇠를 다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성호는 잠금 장치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집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는 불안이 커질수록 더 단단한 규칙을 세우려 합니다.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편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집안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 모습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집안의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꺼워집니다. 성호는 정희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불을 켜두는 시간, 창문을 여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는 그것이 보호라고 믿지만 정희에게는 감시로 느껴집니다. 정희는 결국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에 머무를수록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은 더 이상 노후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통제가 쌓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호는 반대로 집을 떠나는 상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집을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삶까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집을 잃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성호는 봉투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굳습니다. 편지는 그날의 긴장과 갈등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붕괴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예견된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에서는 어떤 감정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응이응 떠나기로 한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전날 밤의 긴장과 달리 집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함이 깔려 있었어요. 김정희는 부엌에서 컵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말없이 방 안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중요한 물건부터 하나씩 꺼내며 정리합니다. 그는 이 결정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굳어있고 동작 하나하나에 미련이 묻어 있습니다. 정희는 옷을 접으며 창문을 바라봅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낯설미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의 불안은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짐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무렵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문 앞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듯 봉투는 유난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듭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 집이 그들을 지켜봤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이 담담하게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한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성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벽, 바닥, 창문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이 공간에 자신을 투영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버리지도 찢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서 겪은 일들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체념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섭니다. 성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춥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희는 한 번 더 집을 돌아봅니다. 그 시선에는 미련보다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집은 점점 작아지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은 그렇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도시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구조는 단순했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습니다. 김정희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숲도 마당도 누군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도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안도감을 주었어요. 박성호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문단속을 2번씩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정희는 밤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눈을 감으면 전원주택의 어두운 창문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집이 바뀌어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광고지들 사이에 익숙한 질감의 봉투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춥니다. 손을 뻗지 않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못합니다. 대신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보자마자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결국 봉투를 엽니다. 편지는 짧습니다. 집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장은 이전보다 더 단정하고 간결합니다. 감시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성호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봅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의 불빛이 켜지고 꺼집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이제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중요한 것은 봉투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겨난 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감시는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흐르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불신과 경계 그리고 묘한 체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감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아니라 관계를 따라다니는 시선은 오늘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